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준 작가 나영치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이 책을 북 리뷰할 건데요. 이 책은 예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또 2022년 새로운 또 마음으로 새 결심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또 정해봤습니다. 지은이 이시다 히사스쿠는 멘탈 코치, 심리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하면서 생활고를 견디기 힘들어서 정신세계와 자기개발 책들을 닥치는 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4년 반 만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퇴직하기 전에 어떤 깨달음을 경험하고 블로그와 폭포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창업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가 우연히 접한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모든 면에서 꿈꾸던 인생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심리학과 명상 등을 공부하면서 우주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또 한번 새롭게 보면 예전에 보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면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이 책을 또 오래 펴게 되니까 새로운 부분들이 또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자, 소개해 드릴게요. 연봉 2억 원을 넘었다. 책을 냈다. 회사를 차렸다.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개최하는 세미나와 강연마다 늘 만원이다. 해마다 가고 싶을 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10kg 이상 살을 빼서 건강해졌다. 가정, 육아, 일, 여가를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원 시절에는 생각할 수 없던 멋진 동료를 만났다. 대충 기어갈 수 있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있다면 그저 마음을 달리 먹은 것뿐.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음을 바꾸어 소원을 이루는 우주의 법칙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얻으면 지금까지의 인생을 형성해온 기존의 마음이 싹 바뀐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에는 누구나 반드시 깨달음의 상태가 된다. 뭐야, 도사가 되라는 소리야? 혹시 사이비 종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아직 책을 덮기에는 이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이란 신체에 고통을 주는 고행도,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체험도 아니다. 도사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펜 한 자루 뿐이다. 마음을 바꾸고 난 뒤 많은 소원을 이루었지만 나도 인생의 전반부는 아주 형편없었다. 공부도 못했고 이성에게 인기 없어서 학창 시절은 시시했으며 대학 시험은 2번이나 실패했다. 결국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 대학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구직활동은 거의 전폐였고 심지어 연애 경험도 전무했다. 취직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결국은 대학원도 중퇴하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2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취직 경험도 없는 니트족이 되어 있었다. 사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폐렴에 걸리기 일보 직전에 링거를 맞으면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최대의 불효라고 배운 터라 죽지도 못했다. 이쯤 되니 마음이 필연적으로 정신세계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날마다 전생에 쌓은 업을 제거하는 법, 길을 맑게 하는 법, 운을 상승시키는 법, 이런 정보만 찾아다녔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얼마 되지 않아 나에게 혹독한 업무가 주어졌다. 3일에 1~2시간이라도 잘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아무리 재수 있다고 말해도 전혀 효과가 없잖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1년에 10억을 번다는 사업가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멋진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만나고 보니 자그마한 풍채와 부드러운 외모가 개그맨을 연상시켰다. 이시다 씨, 인생은 말이죠.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그렇다. 책머리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것은 연봉 10억 원짜리 무게의 말이었다. 그의 말은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을 이루어진다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증명해보자. 욕심과 소원을 이루어보자.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로부터 9년, 지금은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바라던 모든 소원을 이루었다. 증명에 성공한 셈이다. 이 책은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고요. 3장, 인생을 바꾸는 우주의 법칙, 4장, 이제 우주에 맡기면 된다. 이 부분은 예전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좀 더 앞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가능한 한 깨달음에 대해 언어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내가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깨달음에 대한 3가지를 소개한다. 1번 차이를 없애는 것, 2번 자아가 사라지는 것, 3번 뭐야 이거였어. 이 3가지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깨달음이란 차이를 없애는 것. 내가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도 매출이 점점 줄어서 사원수도 줄었고 월급도 점점 줄어들었다. 도산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매우 힘들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계기가 되었고 그 덕분에 독립해서 오히려 지금은 상황이 더 좋아졌다. 지인 중에 증권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있는데 회사가 파산한 덕분에 창업해서 지금은 크게 성공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순간순간 힘든 일은 있어도 그것 자체가 모두에게 절대적 보편적으로 악은 아니다. 깨달음이란 자아가 사라지는 것. 두 번째는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 아기는 완전히 엄마와 한 덩어리여서 자신과 타인과의 구별이 없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 갑자기 엄마와 분리되고 그 때문에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린다. 그래서 서둘러 엄마 젖을 물리면 울음을 그치고 안심한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점점 엄마와 분리되어 자기라는 독립된 존재 를 인식하게 된다. 나아가 소유의 개념이 생기고 자기와 타인,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게 된다.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그 선을 자아라고 부른다. 만일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보는 필터를 가졌다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반대로 싫은 것만 보는 필터를 가졌다면 불행해진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필터를 선택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느껴지면 눈앞의 필터를 살짝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각자 자신이 가진 필터를 통해 바라보지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필터를 걷어버리는 일이다. 욕망에 끝까지 집착하라. 실제로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실은 그들은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욕망에 끝까지 집착한다. 가령 눈앞에 돈다발이 있다고 치자. 이것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할까? 내려놓으려면 그 전에 움켜쥐는 수밖에 없다. 손을 뻗어서 움켜쥐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움켜진다. 그러면 더 이상 움켜쥐기가 힘들 때, 즉 갑자기 내려놓을 때가 온다. 요컨대 내려놓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움켜쥐기, 집착하기와 세트라는 것이다. 애인과 하와이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과한 욕심인 줄 알면서도 종이에 적어보았다. 종이에 적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과 기회가 찾아왔다. 결혼 상대를 찾기도 지쳐버렸다. 여자 나이 40은 역시 안 되는 걸까? 더 이상 결혼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고 마음먹은 지 3달 만에 최고의 신랑감이 나타났다. 잠재의식이 당신의 소원을 방해하는 경우. 잠재의식은 수면 아래 잠겨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고 보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일설에 따르면 잠재의식의 힘은 의식의 2만 배라고 한다. 아무리 의식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바라도 잠재의식이 그 2만 배의 힘으로 소원을 방해하면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왜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지 않는 가난한 상태를 고집하는 것일까? 그것은 잠재의식에게 최대이자 유일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의 목적은 오로지 안심과 안전뿐이다. 그 중에서 잠재의식이 특히 꺼리는 것이 변화다. 잠재의식에는 꿈도 이상도 없다.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장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잠재의식의 의도를 이해해주기만 하면 잠재의식은 긴장을 풀고 오히려 당신을 응원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힘을 빼고 릴렉스 된다. 이건 역시 깨달음이고 이때 비로소 진짜 소원이 이루어진다. 메커니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원을 명확히 한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강하게 집착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힘이 빠질 때까지 집착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플러스 감사한다. 힘이 빠진다. 깨달음, 릴렉스한다. 그 다음 소원이 이루어진다. 100일 만에 소원을 이루는 비법. 실천 6단계. 1단계 필기도구와 노트를 준비한다. 2단계 3가지 소원을 정한다. 100일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정한다. 부정어와 형용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완료형이나 진행형으로 사용한다. 소원은 각각 15자에서 25자 사이로 한다. 자기 이외에 누군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린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는다. 그 사이에 첫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쉰다.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는다. 그 사이에 두 번째 소원을 3번 쓴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쉰다. 다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참는다. 그 사이에 3번째 소원을 3번 쓴다. 그 다음 크게 숨을 내쉰다. 마지막으로 릴렉스하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한 번 쓴다. 실천 규칙. 100일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6단계를 반복한다. 각 소원을 쓸 때 전날 쓴 소원은 보지 않는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쓴다. 깨달은 점이 있다면 노트 여백에 적어둔다. 네. 오늘은 3가지 소원 100일의 기적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노트를 사서 실천하셔서 원하시는 소원들 올해 잘 이루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가득 사랑 가득 응원합니다.